의사로서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정치 안 하면 너무나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시죠. 좋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의 컴퓨터는 바이러스에 안 걸릴까?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예, 저희 헬프님들도 얼굴 보시면 많이들 아실 텐데요. 안철수 의원님이 저희 닥터 프렌즈 채널에 나와주셨는데요. 예, 안철수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의과대학에서 받고 그 다음에 참 우연한 기회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의사를 그만두고 안랩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벤처기업가로서 나름대로 이제 회사를 탄탄하게 만들고, 회사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경영할 수 있으니까 저는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대학에 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때는 대전 카이스트 교수부터 시작했으니까 대전에 있는 수많은 그 벤처 기업들 무료로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직업이 5번째지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의과대학 나온 게 너무 고맙습니다. 20대 때 어떤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네. 다른 분도 똑같으실 것 같아요. 의사로서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봉사정신이고요. 한 인간이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도와드린다. 네네.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보람있고 그 값진 일입니까? 그럼 봉사정신을 가지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사라는 인식을 가지게 됐어요.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제가 가진 정체성이 됐는데요.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나서 했던 일이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무료로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하니까 의사하고 사실은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백신이죠, 백신. 바이러스와 백신이어가지고. 바이러스와 백신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회사를 하는데, 나는 회사를 하더라도 무조건 다 팔아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일반에는 무료로 계속 공익적으로 봉사하는, 무료로 나눠주는 일을 하고, 이걸로 이익을 얻는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 돈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B2B로 가시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훌륭하시네. 회사를 할 때도 네네. 봉사 정신과 그리고 또 문제 해결사 그 정체성이 그대로 갔죠. 그 다음에 교수를 했는데요. 교수를 하면서 이제 보니까 학생들이라든지 벤처기업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사 역할도 했고, 네네. 그때 제가 했던 게 안랩이라는 성공한 회사가 저 혼자 잘해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분 절반을 기부를 했어요. 오, 엄청난 결심을 하셨네. 예. 1,500억 정도 됐는데. 약간 아쉬울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도 약간 좀 목이 메이시는 것 같은데. 아니, 목이 맨 게 아니고, 말이 더듬어. 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문제 해결과 봉사의 일을 같이 한 거죠. 네네네. 대학교 교수하면서도. 네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를 하면서도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은 정치 안 하면 너무나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시죠. 좋습니다.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네. 근데도 저는 정치는 봉사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닥쳤던 문제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사회 전체 문제죠.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의과대학을 나온 덕분에 내가 정치를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봉사와 그리고 문제 해결사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나온 게 참 고맙더라고요. 들으면서 같은 의과대학을 나왔는데 부끄럽네요. 이거 아닙니다. 너무 미생이어서. 아직 저희는 그래도 30대니까 이낙준 선생님 저는 좀 바뀔 수 있죠. 만으로면 아직 30대긴 하죠. 저 이제 올해 예. 40이 돼가지고.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안철수 의원님은 뭐 내과 레지던트를 한 거다.
아니야 인턴 레지던트를 아예 안 했다. 저희끼리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여기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저 진짜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사 과학자의 길을 걸었어요. 기초학을 예, 기초의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시는 분들께 설명드리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는 임상의가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진료는 하지 않지만 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 방법을 개발하고 백신을 만들고 이런 그 의사 과학자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의사 과학자의 길을 걸었어요. 근데 임상 의사들은 보통 인턴 레지던트를 하죠. 네네. 근데 의사 과학자들은 대학원에 가가지고 석사 박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 과학자의 길을 걸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했던 일이 심장 전기 생리학입니다. 어려운 걸 하셨네요. 영어로는 cardiac electrophysiology이거든요.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생리학이야 다 아시다시피 건강한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절로 심장이 뛰고 소화를 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거기에 병이 생겼을 때 맞아요. 치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네. 저는 생리학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심장을 전공을 한 거죠. 멋있는 걸 하셨네요. 예, 그래서 심장 전기 생리학이고요. 심장도 여러 가지 연구할 게 많은데 제일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왜 심장은 아무런 자극 없이 저절로 혼자 뛰는가?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살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이 심장이 저절로 뛰는 이유가 전기를 스스로 만들어요. 맞아요. 사람인데 전기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제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제대로 전기 발생이 안 되거나 제대로 잘 안 뛰면 부정맥이 되죠. 네. 어떻게 보면 부정맥 치료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 맞아요. 이 심장 전기 생리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시작했죠. 아, 그걸 하셨었군요. 예. 저희 궁금증이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당시에도 임상으로 가는 동기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럼요. 기초를 선택한 이유가 혹시 의과대학을 다닐 때 의료 봉사를 그때부터 했어요. 학생 때부터? 제가 이렇게 아무리 동아리를 둘러봐도 의료 봉사만 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종교 동아리에서 그땐 토요일도 수업을 했으니까 토요일 오전에 수업을 하고 토요일 오후에 이제 가가지고 환자들을 진료하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신자는 아닌데 가톨릭 학생회에 들어가가지고 진료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정말 세상을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어요. 성당을 빌려서 했는데 못 걸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성당까지 못 온다 그러면 왕진을 갔거든요. 왕진을 갔던 곳 중에 하나가 할머니입니다. 근데 할머니하고 손녀딸하고 둘이서만 살아요. 할머니가 이제 완전히 움직이지를 못하시니까 중학교 소녀가 신문팔이를 해서 그걸로 할머니하고 먹고 살면서 그 다음에 학교도 다니고 이런 곳이었어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갔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갑자기 상가가 돼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랬냐고 했더니 중학생 손녀딸이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달아났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굶어서 죽었어요. 인생이라는 게 소설보다 더 끔찍한 거구나. 그래서 정말 세상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의 그 삶의 방향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어요.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도대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가, 의사로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그걸 아마 그냥 병원에서 실습만 했으면 몰랐을 텐데 그런 의료 봉사활동을 하면서 생각을 다르게 하고 깨닫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젊은 날의 안철수를 만들었던 그런. 저는 그런 것 같고요.
뭐 그냥 가벼운 이야기 하나만 좀 더 하자면 네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약을 선배님들로부터 타가지고요. 공짜로 다 드리거든요. 네네네네. 봉사하면. 근데 잘 안 나으시는 거예요. 뭐 물론 뭐 학생들이 실력이 있겠습니까만. 그래서 왜 안 나올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그 버스가 30분 정도 빨리 도착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가서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애를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애 데리고 네네. 같이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애들이 뭔가 흙바닥에서 막 이렇게 공깃돌 놀이처럼 막 던지면서 네. 놀더라고요. 약. 그래서 보니까 약이에요, 약. 예? 그럼 약을 안 먹었던 거예요? 환자분들이 약을 안 드셨던 거예요. 왜 받으신 다음에? 공짜니까. 그러니까 별로 가치를 못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막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결정했죠. 100원씩 받자. 그러니까 사실은 약이 비싼 약도 많아가지고요. 그 당시 5,000원이면 지금 몇만 원 되죠. 그쵸. 그렇게 비싼 약이라도 100원만 받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100원을 내고 그 약을 받으니까 아까워가지고 다 드셨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 갑자기 심리. 한 몇 주 만에 환자분들이 전부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명의로 소문이 나가지고 저 멀리 시골에서 버스 타고 찾아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좋은 약들을 쓰셨으니까 그때. 일방적으로 그냥 공짜로 이렇게 나눠 드리는 것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환자분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 치료 효과는 굉장히 커진다. 그런 거를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험들 하셨네요. 예. 안철수 의원님 저희가 돌아다니는 사진을 많이 돌아다니는 사진이거든요. 이럴 수가. 저희 아마 헬프님들 보시면은 노란색 요 계급장이 예. 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아주 익숙하잖아요. 그쵸. 사간호보생, 의무사간호보생에 그럼요. 훈련 받을 때죠. 그렇죠. 내적 친밀감이 이 사진을 보고 확 들었는데 또 해군군의관이셨잖아요. 예, 그렇죠. 이때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셋 다 군의관 때 만난 친구들이라 훈련소에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또 군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만나서는. 그러시구나. 저는 육군, 둘은 이제 공군. 이제 아유, 의원님이 해군이시니까 공군. 육해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엄청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표정은 평온하시거든요. 사진 찍을 때만. 근데 안철수 의원님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힘든 훈련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받으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억울해요. 예. 왜냐하면 힘든 티를 잘 안 내니까 그러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힘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저희 눈빛도 초롱초롱 하고요. 예. 이 군화도 열심히 군화도 닦는 것 이렇게 같고. 닦으시 반짝반짝 하시게 이거 저희 때도 군화 닦으면 1점 이렇게 상을 줬어요. 그래서 그 점수가 좋으면 좋은데 배치받고 그랬거든요. 뭐 좋을 때네요. 저는 군화 안 닦으면은 벌을 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닦았어요. 칭찬 대신 때려. 예, 푸시업도 하고 많이 했죠. 저희 때는 보통 상으로 회유하는 거였는데 그때는 그때는 벌이에요. 상이 어디 있어? 왜냐면 저희는 보통 나이가 30 이제 다 넘어서 가니까. 그때도 그러셨겠죠. 군대가.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박사 받고 갔거든요. 와 그러면은 나이 꽤 이제. 예, 그러니까 31살인가? 네 맞아요. 예, 뭐 그 정도에서 갔었고요. 여기가 지금은 다른 데라고 하는데 삼군 사관학교에서 봤거든요. 저희 소문만 들었어요. 예. 거기는 진짜 열악하다. 그리고 저희는 괴산으로 갔는데 여기는 호텔이다. 삼군 사관학교 경북 영천입니다. 대구하고 가까운데 네. 거기에서 석 달 동안 장교 훈련을 받고요. 그 중에 한 주가 악명 높은 그 화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화산이라는 게 이름도 멋있어. 무협에서 나오는 화산. 막 불이 나오는 산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유격 훈련을 일주일 동안 받거든요. 온통 진흙탕이에요. 예, 그런 걸 다 했죠, 사실.
나이 든 사람들을 진짜 노인 공경도 하지 않고 지금은 그래도 예, 저희가 너무 몸이 약해져가지고 그런지 되게 그래도 잘해주거든요. 가면은 잘해주세요. 네, 조교님들이 그래요? 되게 오냐오냐 해주세요. 아 근데 그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육군에 배속이 되면 육군 군복을 주고 네네. 공군 군복을 주고 해군 군복을 주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놀랬던 게 해군 군복을 주는데 육군의 2배 이상인 거예요. 어? 왜요? 왜 그러냐면 해군은 신사잖아요. 맞아. 아 육군도 신사라고. 신사입니다. 아니 조용히 해봐. 뭐 전투복이 있고 정복이 정복이 있고 아. 그리고 색깔도 여러 가지고 그래요? 구두도 3가지 색깔이에요. 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옷짐이 거의 육군의 2배? 그 정도 됐었습니다. 신군하면서 혹시 배도 타보셨어요? 아, 그럼요. 다 하셨네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중위는 배를 타요. 어.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예. 대위는 이제 근데 병원으로. 대위는 네. 육상 근무예요. 맞아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부대 비슷했어요. 어떤 지금 약간 포스는 어디 파견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해군 배속됐을 때는 제가 진해 작전사령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제가 했던 게 굉장히 조그만 부대인데 우리나라가 잠수함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리에 독일의 잠수함 건조를 맡기고 네네. 그 잠수함을 우리 수병이 갖고 가서 인수를 해야 돼요. 독일까지 가서요? 예. 근데 아무도 뭐 잠수함 타본 경험은 없으니까 그 수병들을 훈련시키는 부대 그 군의관이었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아니 처음에 잠수함 가지고 오려면 굉장히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UDT 출신으로 기억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체격 좋고 튼튼한 사람만 딱 봐도 골라가지고 인자강인 사람들. 예. 네. 그래서 줄을 쫙 서는데 딱 보니까 이 사람들 팔뚝이 제 이 다리보다 굵은 거야. 그래서 이게 같은 종족이 맞나? 막 그런 생각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1년이 지났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감기도 한 번 안 걸려. 강한 사람들이 있군요. 그래서 군의관이 1년 동안 놀았다니까요. 할 일이 없어. 강철부대 이런 프로그램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시겠다. 예. 근데 사람들은 너무 착해요. 너무 순하고 너무 착해요. 왜냐면 아무도 그들한테 나쁘게 하고 안 다닌다. 세상이 얼마나 친절하다 생각하시겠어요, 그분들도. 군의관 생활을 또 들어봤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안철수 의원님 하면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백신의 아버지로 예. 이제 알고 있었는데 예, 그때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저희 집 컴퓨터는 자꾸 바이러스에 막 감염되고 사실 했어요. 막 렉도 걸리고 네. 느려지고. 안철수 의원님의 컴퓨터는 바이러스에 안 걸릴까? 처음에 걸렸죠. 스토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네. 제가 처음에 의과대학 박사과정 때 네. 제가 이제 논문을 쓰느라고 이제 컴퓨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어떤 잡지를 보니까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걸 발견하려면 어떤 표시가 나와 있는 그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제 컴퓨터를 뒤져봤죠. 그 당시는 이제 디스켓이라고 있었는데 3개 정도가 바이러스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잡았다 요놈. 예. 예.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랬던 게 아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침투한 거잖아요. 맞아요.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분석을 시작했죠. 제가 왜 컴퓨터를 잘하게 됐느냐? 의학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장 전기 생리학 연구를 하는데 교수님이 이제 그 기계를 사 오셨는데 기계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어. 그래서 공부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제가 만들었어요. 안 그러면은 제가 논문을 못 쓰면은 제가 졸업을 못 하잖아요. 하시니까. 그러니까 기를 쓰고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어셈블리어라고 있어요. 기계어에 해당하는 가장 로우 레벨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에요. 네네. 요즘 뭐 C나 베이직이나 파이썬 같은 거하고는 달라요. 뭐 예를 들면 0101 뭐 숫자 이진수 그걸 제가 공부를 한 거예요. 아 정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독학을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이제
그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게 이진수로 된 그런 머신 랭귀지, 그러니까 기계어로 만들어진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논문을 쓸 정도로 기계어를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분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내가 치료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오, 이게 맞아 떨어졌네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컴퓨터 바이러스가 하는 일이 원래 정상적인 컴퓨터 같으면 1, 2, 3, 4, 5 이렇게 실행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컴퓨터 바이러스가 하는 일이 1과 5를 바꾸고 2와 3을 바꿔요. 막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이미 바꿔진 3과 2를 새로 이렇게 바꾸고 네네네. 그 다음에 또 바꿔진 5와 2를 또 새로 바꾸면 정상적인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게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원리거든요. 그래서 또 하루 밤새 가지고 진짜 하루 만에 만들었어요. 오, 저렇게 처음 모델. 만든 게 네. V3의 최초 버전 1988년 6월 11일 정도 만들었을 겁니다. 오.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6년 정도 우리나라의 90% 이상 컴퓨터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었어요. 그때는 인터넷은 아예 뭐 쓰는 사람 거의 없이 PC 통신을 통해서밖에는 쓸 수가 없거든요. 하이텔, 라우너리. 근데 PC 통신도 워낙에 비싸가지고 가입자가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이 컴퓨터 잡지사에다 기고를 하는 겁니다. 소스 코드하고 이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그걸 거기다가 연재를 하면 이제 그 컴퓨터 잡지를 본 사람들이 저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송료를 내고 디스켓을 소포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와.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자기 컴퓨터가 이상하면 저한테 그 디스켓을 소포로 보내요. 그러면 제가 보고 분석해보고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면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백신을 버전업 해가지고 그 바이러스까지 뭐 한 바이러스에 한 백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편리한 거는 한 백신 안에 여러 개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하고 동시에 치료할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게 V3인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죠. 지금은 뭐 물론 정치 일을 하시지만 현재에도 뭐 이런 새로운 기계 같은 게 있으면 한번 구입해서 해보시기도 하고 약간 이런 IT 쪽의 기계나 뭐 이런 거에 계속 관심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 관심 굉장히 많죠. 오. 플레이스테이션 5 있고요. 진짜요? 예, 그럼요. 저 그거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디아블로 3까지 하고 4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게임을 또 하세요? 예, 옛날에 저기 애플 컴퓨터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페르시아 왕자 재밌게 하고. 헬시 관계 진짜 재밌었는데. 예. 아니 사실 저도 그 코로나 사태 있을 때 예. 저는 초기에는 아니고 이제 후에 이제 막 의사가 부족하다. 특히 서울 말고 수도권이나 그 밑으로 부족하다고 예, 할 때 예. 이제 제가 지원을 해서 코로나 전문병원에 가서 한 2주 정도 봉사한 적이 있는데 그 전에 대구에 먼저 봉사하신 예, 적이 그랬죠.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이 거의 미지의 질환이었고 이게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맞아요. 내가 걸릴 예.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난 2020년 2월 29일일 거예요, 그때가. 그때 갑자기 그 대한의협에서 문자가 왔어요. 지금 대구에 의사가 부족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좀 와달라는 그런 문구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3월 1일 날 새벽에 바로 차를 타고 대구로 갔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정체를 몰라가지고 맞아요. 대구 가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고 뭐 봉쇄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잖아요. 맞아, 그랬었죠. 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도로에 차가 한 대도 안 다니고 길거리에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대구에 보면은 동산병원이라고 했어요.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환자분들을 수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그 시장터가 있어요. 거기가 6.25 때도 열었던 시장인데 완전히 다 닫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때는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공포감이 엄청났죠. 그쵸. 그때는 근데 진짜 그랬어요. 뭐 사실 공기를 매개체로 해서 감염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정체는 알잖아요. 운이 나쁘면 감염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명 같아요. 하늘에 맡기자. 걸리면 할 수 없죠. 지금 현재 걸린 분들이 더 절박하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도 방호복은 처음 입어봤어요. 왜냐하면 의과대학에서 방호복 입는 실습은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방호복을 입고 환자 진료들을 시작하는데 2시간 정도 되니까 도저히 못 입고 있겠더라고요.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습도부터 공기까지 다 차단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속에서 땀도 나고 하니까 맞아요. 2시간 정도가 한계인 거죠. 탈진돼요, 탈진. 예,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옷을 벗는데 그때 안 것 중에 하나가 옷을 입을 때보다 옷을 벗을 때가 훨씬 더 위험해요. 아 그쵸 묻어 그렇죠. 예, 옷을 입을 때야 사실 그냥 입으면 돼요. 깨끗한. 근데 거니까. 옷을 벗을 때는 바깥이 오염돼 있는데 맞아요. 이게 이렇게 잘못해서 살갗에 닿으면 묻어 있을 수 감염되거든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2~3배 정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옷을 벗고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의사들이 있는 그 병실 쪽으로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진으로 찍힌 거예요. 땀에 예. 근데 저는 누가 사진 찍는다는 걸 의식을 전혀 못했어요. 너무 지치셔가지고. 아마 그 사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진이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반응이나 이런 걸 보고 고마웠던 게 의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희생하면서 환자들을 돌보는구나. 의료인들이 하는 역할이 이런 거구나. 그걸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라고 사실 공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것들을 한다는 그 어떤 예. 사명감이 것도 있었던 게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옛날부터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그 이탈리아 남부에 돌로미티라고 알프스 산맥 남단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저 올라간 적이 있는데 한 5일 동안 이렇게 그 산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여기 있는 거대한 산들은 몇천 년 전부터 여기 있었던 거고. 그렇죠. 제가 죽고 나서도 몇천 년 후에도 그대로 있을 거잖아요. 네. 우리가 도시에 살 때는 이 지구의 주인이 사람인 것 같은데 자연을 가서 보니까 우리는 손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죽음에 대해서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지 막 무서워서 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저는 뭐 그것도 아마 잘 견디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 영향을 주셨겠네요. 당연히 예, 그거. 옛날에 인류에게 굉장히 고통을 준 게 수인성 질환이잖아요. 콜레라를 포함해가지고. 근데 그게 없어진 게 깨끗한 물을 만들고 공급하는 그 시스템이 만들면서 수인성 질환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그 인간에게 주어진 챌린지 중에 하나가 어떤 전문가분이 그러는데 그런 물처럼 깨끗한 공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그런 환경에서 살면 공기 매개성 전염병들도 많이 컨트롤할 수 있겠다. 전문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네요. 매우 흥미로운 생각이네요. 예. 네. 지금은 굉장히 상상이 어렵지만 과거의 사람들이 이런 수도 시설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듣다 보니까 네. 좀 내 삶을 돌아보게 되네요. 너무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아유, 허투루 무슨- 왜 이렇게 허투루 살았을까? 의사는 봉사와 문제 해결. 아, 예. 이걸 아, 내가 명심해야 될 것 같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이제 가슴에 새기고. 예.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제 안철수 의원님이 아니라 인간 안철수에 네.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의사 안철수에 대해서 더 저는 느낀 것 같아요. 맞아요. 의사 안철수라는 게 오히려 더 와닿는 예, 표현인 예.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근데 다음 이야기도 또 준비했으니까 다음 컨텐츠도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